제가 이 발제 요청을 받고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뿐이 아니라 아까 백혜진 교수님 많이 말씀 주신 금연 캠페인, 또 그 뭐 시리즈별로, 그다음에 또 캠페인으로 치자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했던 캠페인 뭐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이제 정부광고법에 따라서 같이 협업을 하는 관계라서 상당히 많이 들여다봤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오늘 이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효과와 노출 효과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저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유례 없는 저출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얘기할 때 유럽 사례를 예전에 많이 예를 들었지만 지금 프랑스는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감소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나중에 제가 한번 엮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사 결과에 보면요,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한 여성이 53.2%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이 나왔다. 이거는 아까 문명의 충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거 문화의 대립이 풀리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아까 김세희 CD님이나 아니면 뭐 출산을 해보시고 아이를 키우고 결혼을 하시고 하는 분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사회가 과연 아무 걱정 없이 생명, 소중한 생명이라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문화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과 출산이라는 제도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 꼭 결혼이나 출산은 어떻게 보면 각각 개체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그 자율성에 우리 단위 가족들은 너무 많은 간섭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꼭 결혼을 해야 출산이 될까? 그건 아닌데도 많은 유럽 사회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것은 엄연히 따져보면 결혼이라는 제도와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저도 직장 생활을 하지만 어떤 직장에서 어떤 남성이, 어떤 여성이 미혼인데 아이를 가졌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나라 출산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칭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분이 아이를 가져서 출산 휴가를 신청하고 다시 복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평상시와 똑같이, 특히 결혼을 하고 출산한 사람과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 문화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출산율은 문제는 계속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전환에 필요한 것이 홍보의 주제가 돼야 되고 광고의 타픽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런 상황이 됐고, 청년 세대가 자초한 문제가 아니라 청년 세대한테 나타난 결과라는 거를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각각의 가정으로 돌아가면요, 우리 사회 아직도 집안에서는 결혼 정년기라는 말을 씁니다. 젊은 세대들이 명절 때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나올 얘기가 뻔합니다. 대학생들, 졸업한 대학생들은 취업 문제, 취업하고 나면 어른들은 결혼 문제, 결혼하고 나면 어르신들은 왜 아이 안 낳느냐, 이런 문제들. 왜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계속적인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간섭 요소가 작용이 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두 사람이 좋든 아니면 결혼이 아니어도 두 사람이 책임질 자신이 있으면 희망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그 태어난 생명은 사회가 최대한의 책임으로 키워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어느 세대나 누구 어느 성별의 책임인 것처럼 나타나는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아직도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자유롭지 못한 영역을 씌움으로써 저런 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메시지는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근데 왜 저출산 극복해야 되나? 그리고 왜 개인 선택권을 제어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사회 제도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 출산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회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든 아니면 출산을 하든 아니면 결혼해서 출산을 하든 태어난 생명은 정말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서 키워주고 있다. 이미 이 사회에서. 그걸 마련해 주면 인식과 문화는 바뀝니다. 근데 자꾸 조건부로 아이 낳으면 뭐 해줄게. 아이 낳으면 뭐 해줄게.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지금까지는 만들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 캠페인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해서 이 켈러가 얘기했던 게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건 이론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이해와 태도 변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 저희 같이 일하는 최재 박사랑 같이 연구를 했던 건데 이런 인지 아까 노출에 의한 인지와 그 내용이 기억되는 이런 부분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캠페인 성공 사례로 저는 핑크리본 캠페인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메타포나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꾸준한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 아빠의 역할 뭐 이런 거를 꾸몄던 캠페인이었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노담 캠페인입니다. 이 노담 캠페인 처음에는 저희도 이거 관여를 할 때 이 여러 군데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 노담이라는 게 그 당시 국어사전에 등록됐던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공중파에 나갈 때 괜찮겠냐라는 얘기부터 근데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예산 문제 사례를 제가 들어왔습니다. 노담 캠페인 같은 경우 연간 약 200억 지출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지금 현재 광고계에서 연간 200억 매체비 소요하는데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지금 아까 백혜진 교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큰 예산을 이 저출산 문제에 투입했다고 하는데 과연 노출 효과 그러니까 도달률이 그만큼 나올 때까지 집중을 해서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오면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가 사실상 그 메시지 주도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지자체부터 뭐 정부 각 부처마다 이거를 저출산이라는 걸 엮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산파된 메시지를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그 예산을 다 합쳐놔서 수백억이 된들 제대로 된 도달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중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24년 내년도에는 이제 푸시와 풀이라는 그 뭐 광고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이냐라는 거를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 다
노담 캠페인만큼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우리 지금 매체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 디지털 모바일 매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비용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많은 매체비를 썼는데도 왜 성과가 안 나왔느냐는 그 나중의 문제고, 일단 국민 개개인, 그러니까 타겟 오디언스한테 도달을 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좀 할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메시지가 아까 노담 캠페인이나 이런 것처럼 집중적으로 통합된 메시지로 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구성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출산에 대한, 그다음에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 문화가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그 드라마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텔레비전에서 나 혼자 산다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건 사회 현상을 비추는 것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흔히 얘기해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더라를 드라마나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별 재미 안 나옵니다. 굉장히 그걸 재밌게 만들는 힘든 기술이 필요한데, 약간은 일탈된 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려는 상업 방송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데올로기 통합 장치에 의해서 종속이 자꾸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서 바꾸고, 목표로 볼 때 최대 도달률 70% 수준, 그러니까 SMR 그 지상파 관련 쪽에서 도달 75% 가능한 예산을 좀 선정해서 저희가 한번 뽑아봤더니 그 335억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비용으로. 아마 정부 예산 담당하시는 쪽에서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저렇게 집중했을 때입니다. 저 335억이 다른 메시지로 정부 부처마다 다 찢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담 캠페인처럼 집중되었을 때 예상되는 그 소요 비용이 335억짜리입니다. 아마도 공공기관 정부 통틀어서 저 액수가 입찰에 올라가면 사상 최대액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저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100%라는 기준은 아니고 저 정도를 해야 아까 그 비보조상기 회상도 이걸 따졌을 때 그 기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뽑아냈느냐라는 식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아니고 가족과 가정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타픽으로 하는, 컨셉으로 하는 메시지로 집중해서 문화 인식을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